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저기 362페이지 위에 보시면은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산직만 되는 거예요. 연장 근로수당은. 사무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건 안 외우셔도 돼요.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월정액 급여 210만 원, 그 다음에 총급여액이 얼마일 때요? 3천만 원 이하일 때, 이럴 경우에 이제 대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한도는 연간 240만 원인데 요건 프로그램 안에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는 안 된다고요? 사무직은 안 돼요. 생산직만. 그 다음에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여기는 시험 문제 나오면 이론에 나옵니다. 이 파트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거기 기억 보세요.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 연 얼마 이하여? 70만 원 이하.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 그래서 회사에서 그 직원들 관련돼서 보험 들어요. 1년짜리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 관련돼서,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 사건 사고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 같은 것들 드는데 연 얼마 이하여? 7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사택 제공이익. 아까 잠깐 봤었는데 이제 사택 제공이익이라고 해서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사장님이 회사에서 이렇게 사택을 제공해. 이거는 세금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비출자 임원이라고. 그래서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장님은 출자 임원이거든요. 대부분 회사 주식 갖고 있잖아요.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내가 사업장을 차렸어. 그럼 대부분 집 주변이나 자기가 가기 편한 데다 차리잖아요. 우리 집에서 먼 데다 차려요? 그건 아니죠. 근데 직원들은 멀리서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직원들 제공하는 건 괜찮은데 본인 제공하는 건 인정 못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제공하는 거는 세금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주택자금 대출로 인한 이익. 요건 뭐냐면 중소기업 종업원인데 회사 좋은 데 가시면은요, 집 사실 때 회사에서 저리로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빌려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정 금액까지. 근데 아주 작은 데는 말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어야 해주긴 하겠죠. 돈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택자금 그 주택 구입자금에 대한 이익은 다 세금 내셔야 돼요. 출자 임원이든 사용인이든. 요거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종업원은 안 내도 돼요. 중소기업 종업원은 안 내도 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일반적으로 종업원이죠. 그러면은 그런 혜택을 받아도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에 보시면 주택구입자금의 대여이익은 출자임원은 근로소득 내셔야 되고 기타의 임원 및 사용인도 근로소득. 그 다음에 사택 제공은 일반적인 직원들은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 위에 보시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이나 부상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240만 원까지는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그 다음에 직무발명으로 받는 발명보상금 500만 원. 근데 이런 것들은 나오면 이론에 나오고 실기에 나오는 거는 이런 게 실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그 다음에 몇 세 이하 자녀요? 6세 이하 자녀. 실기에 나오는 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363페이지 보시면
원래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저희 시험은 그렇게 까다롭게 내는 편은 아닌지라 거기 363페이지 밑에서 500만 원 이하만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는 총 급여액에 몇 프로 공제해줘요? 70%. 그냥 세금을 빼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2번 빼줘요. 그러니까 요거를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우지는 않는데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또 있어요. 공제가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공제라는 건 소득에서 빼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2번을 빼주냐면은 우리 뭐 지금은 이제 사업자들도 일부 그런 식이 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유리지갑이라 그래요. 네, 왜 유리지갑이라 그래요? 국세청에 다 신고가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얼마 줬어요? 신고 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신고를 해야만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즘 웬만한 회사에서는 다 신고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한테 얼마 줬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유리지갑이잖아요. 그래서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 속일 돈도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근로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네. 그래서 몇 번 빼주자? 2번 빼주다. 그래서 2번 빼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뭐 하게요? 덜 내게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섭섭해지는 거죠. 맞죠? 왜 사업하는 사람은 많이 내야 돼. 근데 참고로 많이 버시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사업하는데 3천만 원 벌어. 왜 해요? 맞죠? 1년 동안 3천 벌 거면 회사를 다니지. 서빙을 해도 요즘에 3천은 벌어요. 좀 큰 데 가서 하시면. 맞죠?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네.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꿈을 크게 갖고 하는 거잖아요. 월 1,000 이상은 벌어야 되지 않겠어? 맞죠? 잘못하면 이제 월 마이너스 1,000 이상이 되는 거라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잘 되면 진짜 1,000만 원 이상 벌어요, 안 벌어요? 벌어요. 여기도 한참 잘 될 때는 제가 알기로 연 한 7억, 8억까지도 벌었을걸요? 1년에. 잘 될 때.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엉망인데 잘 될 때는 진짜 쉬는 시간에 저기 복도 꽉 찼었으니까요. 거의 반 꽉꽉 들어 찼었고. 저도 많이 가르칠 때는 한 반에 20명씩도 가르쳤었어요. 근데 20명의 단점이 뭐냐면 저기 구석에 있는 사람 안 보여요. 머리카락밖에. 왜냐면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머리다 보니까 구석에 앉은 사람 뭐 하고 있는지 안 보여. 근데 지금 요 정도면은 다 커버가 되는데 여긴 다 앉아 있어도 다 커버가 돼요. 요 정도 구조면. 근데 20명일 때 한 16명, 15명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그 이상은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네, 머리카락만 보여. 그렇더라고요, 상황이. 그 다음에 36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요, 일용 근로자는 15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일용 근로자는 얼마까지는 빼주냐면 15만 원 공제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는 세금 안 내셔도 돼요? 15만 원까지는. 요즘 일용 근로자 중에서 15만 원 넘으려면 기술직이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일명 잡부, 막노동이라고 얘기하죠. 막노동은 15만 원 정도에 거의 15만 원, 13만 원 이러지. 15만 원 넘으려면은 막노동을 가시더라도 거기에서 기술자여야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런 거 돌아다니더라고요. 왜 25만 원인데 안 하냐고. 그건 기술자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술자도 초보면은 그만큼 안 줘요. 어느 정도 거기에서 인정받고 해야지. 근데 대부분 그때까지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텨요. 뭐든지 다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뭐 말로는 뭐 되게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본인 되게 어렵게 올라간 자리예요. 그렇게 쉽게 해갖고 25만 원 벌면 뭐하러 딴 거예요? 가갖고 그거 하지. 맞잖아요. 근데 이제 보여지는 거는 일부분이니까. 근데 어딜 가나 막내들한테는 안 좋게 하잖아요. 텃세 부리죠, 일단. 어딜 가나 텃세는 일단 있어요. 없는데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 이겨내야 되죠. 텃세 이겨낸 다음에 또 기술 배워야 되죠. 근데 그 기술이 대부분 뭐 한두 달 만에 돼요. 배우는 건 한두 달이겠지만 익숙해지려면 또 일정 기간 지나야 되죠. 그래야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지. 왜 안 하냐? 왜 안 하긴? 그 시간까지 못 버티겠으니까 안 한 거지. 저도 딜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저 학원에서 서울에서 일할 때 거기가 프로그래밍 전문 학원이에요. 네. 내가 그거를 수업을 하려면 1년 정도를 투자를 해야 돼요. 그거 하나만.
그러니까 내가 하던 거는 버리고 1년 이상을 투자를 해야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100% 장담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해볼래라고 왔었어요. 거기 팀장님이 너 기왕 하는 거 프로그래밍 배워갖고 해볼래? 이러더라고요. 근데 안 했죠. 근데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게 100%라는 게 없잖아요. 90%여도 높은 건데 50%였거든요. 상황은.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에 어느 정도에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남을 가리키려면은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자신이 없었죠. 왜냐면 내 전문 쪽이 아니니까.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 기회는 와요. 근데 이게 기회는 오는데 내가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잡을 수 있는 여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지. 나 백수에다가 무일푼이야. 근데 누가 진짜 좋은 거 있대. 내가 봐도 좋아. 근데 그거 하려면 1억이 필요해. 나 없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와도 못 잡는 거죠. 네. 그래서 기회가 와도 이게 참 복잡해요. 네. 어쨌든 일용 근로자 얼마 빼주신다고요? 15만 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 그래서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 인정상여도 근로를 제공한 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넘게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왜냐하면 퇴직소득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들 거기 대기업들 관련돼서 임원들 있잖아요. 퇴직금을 더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일비재해요. 네, 규정 외로 만들어갖고 원래는 그 근속연수 곱하기 1이잖아요. 그걸 막 곱하기 1.5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갖고 가게끔 규정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퇴직금은 받았는데 이건 퇴직금이 오버가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뭐 해라? 세금 내라. 왜냐면 국가도 바보 아니잖아요. 네. 그거 오버했다는 얘기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이라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건데 상용 근로자가 정규직이에요. 그래서 정규직은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 만드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홈택스 들어가면은 국가에서 매년 올려놔요. 그러면 요거 보고 이 사람은 이만큼 벌어. 가족이 몇 명 있어. 그러면은 얼마 내면 된다라고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왜 간이세액표라고 하냐면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금액을 벌더라도 많이 쓰는 사람 있고 적게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표 보시고 이 사람은 1,000만 원 버네. 이 사람은 가족이 3명이네. 그러면 요 정도 내면 돼. 라고 아예 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12달 내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뭐 하고요? 연말정산하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는 그냥 원천징수로 끝이에요. 네, 요게 이제 분리과세라 그랬죠. 근데 무슨 분리과세라고 하냐면 완납적 분리과세. 그래서 더 이상 낼 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용 근로자분들은 받으면 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연금소득. 연금소득의 뜻이 뭐냐면은요, 말 그대로 연속으로 똑같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그러면은 만약에 연금이 30만 원이야. 그러면 매달 얼마씩 받는 거예요? 30만 원씩. 그다음에 50만 원이야. 그러면 5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받는 거고요. 거기 366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나오면 대부분 이론입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공적연금. 요 공적연금이 뭐냐면 국민연금 대표적으로 일반 서민분들한테. 그 다음에 뭐 공무원분들은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뭐 이제 교육직 공무원은 뭐 사학연금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하고 연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공적연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적연금. 대표적으로 이 사적연금이 저거예요.
뭐냐면은 퇴직연금하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개인적으로 드는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연금소득으로 내셔야 되는데 생각 외로 예, 연금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요걸로 꼭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아시겠지만 몇 년 이상 부어야 된다고요? 10년 이상. 10년 이상에서 총 몇 회 이상은 부으셔야 돼요? 120회 이상 불입을 하시면은 국민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돼서는 계속 정부들에서 좀 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횟수를 줄이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는 10년 이상을 뭐 5년 이런 식으로 줄여서 조금만 내더라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왜냐면 이건 이제 국민들의 보장, 어떻게 보면 노후를 위한 거잖아요. 국가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간이 짧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거. 뭐냐. 받는 나이가 현재 대부분 65세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 나이를 67세인가 68세로 늘리자. 그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상으로는 어느 정권이 될지 모르겠지만 늦추는 건 아마 시도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연금이 뭐 할 것이다? 고갈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다 국회의원 잘못인데 기자들이 국회의원 욕을 못하니까 그냥 없어지기만 할 것이다. 요따구로만 쓰는데 이거 진짜 국회의원 잘못이에요. 왜냐면 이거 진짜 예전에 안 믿으신 분 계셨는데 이거 옛날에 바꿨어야 돼요. 이 개혁이 안 됐어요. 국민연금은. 왜 그러냐면 이거 개혁하는 순간 투표 안 해줄 거잖아요. 이거 만지면. 왜냐면 이거 만지면 100%뭘 만질 거예요? 주는 금액을 떨어뜨릴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욕먹으니까 아무도 안 건드린 거예요. 이거는 국회의원 잘못이에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국민연금이 70세인가? 75세에 다 죽어야 돼요. 아, 진짜로요. 세팅되어 있는 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거라. 옛날에는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 70세인가 75세에 다 가신다라는 전제하에 세팅을 잡아놓은 건데 지금 계속 연장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개혁을 해서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왜냐면 오래 사시니까 그럼 오래 사시니까 드리는 금액을 줄이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뭐라 그래요? 어르신들이 너 따구가 뭐 해준 게 있냐? 너그들을 안 찍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어르신들 투표율이 제일 높은 거. 근데 건드렸어. 그러면 투표율 높은데 우리 안 찍어줘. 그러면 상대방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당도 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예요. 왜냐면 몇십 년을 더 나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뭐 75세까지로 만약에 세팅이 되어 있어. 그럼 지금 웬만하면 85세 이상 사시잖아요. 그러면 10년치가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럼 10년치가 더 나가면은 결론적으로 미래에 받아야 될 사람들의 10년치가 뭐 되는 거죠? 줄어드는 거잖아요. 상황 자체가. 근데 못 건드리는 건 맞습니다. 죽을려면 뭔 짓을 못해요. 국회의원들 제일 무서워하는 건 하나잖아요. 도장. 우리 쪽 안 찍고 딴 쪽 찍을 거잖아요. 그러면 못 건드려요 이거.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건드리는 쪽이 또 얘기 나온 게 또 저쪽이죠. 저기 어디지? 군인연금. 그 다음에 사학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근데 공무원연금도 이제 그만 만져야 돼요. 공무원연금도 이제 많이 줄었어요. 지금 받으시는 분들 말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쨌든 지금 받으시는 분들이 한 반토막. 그래도 우리들보다 많이 받아요. 근데 왜 많이 받냐면 제가 알기로 내는 게 우리들 2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는 거 2배가 문제가 아니고 받는 건 3배인가 4배를 받아요. 아직도. 그래도 줄긴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한때 제일 유행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교육직 공무원 있죠. 학교 선생님. 부부가 가장 부럽다라고 할 정도로. 왜냐면 그분들이 평균 300이 넘어요. 연금이. 300 더하기 300은 얼마예요? 600이에요. 이것도 최소값으로 잡은 거예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400도 넘어요. 근데 300 더하기 300이면 600이잖아요. 사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후회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 선생님이나 할 걸. 왜냐면 그분들 나이 때에는 학교 선생님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 진짜로. 그랬었다니까요. 지금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 당시엔 진짜 학교 선생님이야 그러면 공부 잘하시는 분들, 공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아유, 저런 공부 못하는 놈. 진짜 이랬더냐. 네, 그게 이제 계속 바뀌어갖고 지금 이렇게 바뀌어버렸으니까 이제 공부 좀 잘하셨던 분들은 후회하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학교 선생님이나 할 걸. 진짜 그럴 정도로. 그래서 사람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리고 저희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강제예요. 국민연금 들고 싶다고 해서 드는 거 아니잖아요. 들기 싫다 그래서 안 드는 거 아닙니다. 그 국가에서 정해놓은 틀 안에 들어가면 드는 거예요. 퇴직연금도 똑같아요. 퇴직연금도 법에서 일반적으로 법인은 다 가입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인가 내후년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퇴직연금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퇴직연금도 이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강제. 그리고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되도록이시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왜 그러냐면 너무 열악하잖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진짜 작은 데니까. 뭐 2명 있어. 사장님하고 나밖에 없어. 네. 이런 데에서 내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뭐 퇴직금이라던가 이런 거를 국가에서 법에서 보장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작은 데 가시는 거는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수강생 중에 한 분이 한의원에서 일하셨는데 퇴직금을 120만 원 받았대요. 물어봤죠. 왜요? 그랬더니 근로계약서 쓸 때 특약으로 있었대요. 퇴직금은 120만 원만 받는다. 1년에. 근데 그거 사인하잖아요. 그러면 12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거 법으로 가도 져요. 네, 알아보셨대요. 법무사나 그런 쪽에 알아봤는데 거기 퇴직 내역에 그런 게 있으면은 못 이긴대요. 원래 그게 좀 불합리한 거긴 한데 일단 내가 그거를 인지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너 120만 원 싫잖아. 사인하지 마. 그럼 결론은 뭐예요? 너 일하지 마. 법에서는 그렇게만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저거 이기기 힘들다라고. 왜냐면 내 자필 사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인지를 했으니까. 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법이 그러니까 뭐 쫓아가야죠. 그래서 120밖에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좀 불합리한 것들도 많은데 이제 요즘에는 다 법사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한의원 그 하시는 분도 알았던 거죠. 이렇게 하면은 퇴직금을 뭐 할 수 있다? 덜 줄 수 있다. 그렇죠. 그 사람들도 그냥 그런 걸 넣을 일은 없거든요. 특약 넣으면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절대로 그냥 주는 건 없어요. 못됐죠? 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못돼 처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 꼬맹이 있는 데서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요. 나쁜 얘기. 네. 우리 꼬맹이 주특기가 그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미쳤어. 그러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퇴직연금도 강제고 얘만 강제가 아니에요. 개인연금. 그리고 요렇게 해서 뭐 집에 이제 재산이 많아 그러면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그 다음에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합산해서 못해도 200 이상은 나오게끔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시죠? 생활하는데 200 이상은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200은 윤택한 생활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활. 아무리 뭐 어르신들이 안 쓰고 뭐 한다 그래도 생각으로 많이 들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트 살면 아파트 관리비도 들어가고 차 끌면 차 유지비도 들어가고 보험료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자녀연금이에요. 자녀가 대박 나갖고 내 통장에다가 한 500만 원씩 꽂아줘. 이렇게 가장 뭐예요? 깔끔하죠. 이제 거꾸로 될 수 있어요. 자녀가 내 통장에서 500만 원씩 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어요. 부모님한테 받는 게 효도가 아니고 안 뺏어가는 게 효도다.
그렇죠. 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당연히 드리는 면 좋은 건데 반대로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안 뺏어가는 것만 해도 효도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367페이지 요거 계산하는 건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무려 두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근데 거기 밑에 보시면 그 연금소득도 세금 띱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적연금은요 연말정산해요. 공적연금만 있으면 연말정산합니다. 근데 공적연금 아니고 이제 사적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거기 옆에 보시면은 55세 이상 70세까지만 받는 연금이야. 그러면 5% 띄고요. 예, 그러니까 이 그 뭐냐 개인연금,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년짜리도 있고요, 20년짜리도 있고요, 종신형도 있어요. 그래서 10년짜리는 내가 불입한 거 몇 년 동안만 받는 거예요. 10년간만. 그다음에 20년짜리 종신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연도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55세에서 70세는 5%, 70에서 80세는 4%, 80세 이상은 3%. 그 다음에 종신형 연금은 가실 때까지 주는 겁니다. 네, 참고로 제가 갖고 있는 거 55세부터 저 갈 때까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저는 오래 살 생각 없어요. 딱 100살까지만 살 거니까 55세부터니까 360만 원이거든요. 평균. 30만 원 조금 안 돼요. 네, 근데 한 350 얼마인가 350만 원인가 그런데 360이라고 잡고 45년 치면은 1억 6,200이에요. 그리고 연금은 무조건 내가 낸 것보다 근데 전제 조건은 하나입니다. 연금은 일찍 가면 무조건 마이너스고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플러스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죠. 그게 문제인 거죠. 55세 전에 가시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국민연금도 똑같아요. 빨리 돌아가시면 연금 내가 낸 것만 돌려받고 끝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금은 무조건 오래 산다라는 전제가 깔리면 이익이 되는 거고, 예, 금방 가신다라고 하시면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뭐 내가 알아요. 언제 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오래 산다라는 전제 하에 가입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 시험엔 그렇게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요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368페이지.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있어요. 368페이지 가운데 박스 보시면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있는데 1200만 원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선택적 분리과세는 뭐냐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종합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이 분리로 가던가 연금만 내던가 아니면 내가 다른 소득이 있어. 근데 그쪽으로 합치는 게 세금을 덜 내는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합치든가 따로 내던가 이걸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2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론 시험은 여기가 잘 나와요. 기타 소득. 그래서 무슨 소득이요? 기타 소득.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기타 소득은 아까 그 뭐냐 저기 사업 소득의 반대예요. 기타 소득은 일반적으로 왜 이래? 기타 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게 아니고 잠깐 받고 끝.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로또 복권이 기타 소득이에요. 왜냐면 복권 당첨되면 몇 번만 줘요? 일반적으로 한 번만 주죠. 연금 복권이 있죠. 네, 연금 복권은 한 10년인가 20년 동안 주긴 하지만 그것도 기타 소득 쪽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그게 당첨되면 500만 원인가? 근데 인기가 없어서 1000만 원으로 늘렸어요. 네, 1000만 원이에요 지금은. 한 달에. 그러면 세금 떼고 나면 한 800 정도 더 받을 거예요 대략. 네, 그게 어디예요? 그렇죠. 그거 받고 열심히 일하면 되죠. 일은 해야 됩니다. 그거 받고 놀면 안 돼요. 왜냐면 평생 주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준다 그러면 놀아도 되는데 그게 20년인가 10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로또 복권 1등하고 1등보다 좀 적을 거예요. 한 4억인가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다 하면. 그래서 어쨌든 그거 되시면 연락 주시고 밥 한 끼만 사주세요.
많은 거 안 바랍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잠깐 하고 뭐 할 때요? 끝날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밑에 기타 소득의 구체적 범위 보시면 양도또는 대여로 얻은 다음의 소득.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저작자 여기는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방송 같은 거 있죠. 아니면 그 뭐냐 저작권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본인에게 귀속이 되면 본인이 만들었으면은 사업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니고 이제 내가 죽거나 그러면은 자녀나 배우자한테 상속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 그래서 유명한 거 있었잖아요. 김광석 씨 사건. 그렇죠. 그게 요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광석 씨가 자기가 받았을 때는 사업소득이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배우자한테 뭐 됐죠? 양도됐죠. 상속됐죠. 그래갖고 그 이후에 받았는데 그 김광석 씨 사건이 난 이유는 하나잖아요. 원래는 이 저작권료가 1년에 1,000만 원이 안 됐대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왜요?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그 이후에 김광석 씨 거리도 있죠? 김광석 씨 뮤지컬도 생겼죠? 그러면서 김광석 씨 노래가 한참 나오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터진 거예요. 근데 왜 터졌냐면 이게 그렇게 바뀌면서 저작권으로 억 단위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일부러 죽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변형이 된 거죠. 원래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사람 하나 천재 만드는 건 어려워도 바보 만드는 건 쉬워요. 왜냐면 없는 얘기 계속 하면 되잖아요. 없는 얘기 계속 하면은 처음엔 때렸대. 그 나중엔 어떻게 돼요? 들어서 던졌대. 들어서 던지고 찼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찬 게 아니고 차로 와서 박았대. 이렇게 돼요. 이게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가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되게 쉬워요. 여러 명이서 쑥덕쑥덕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 2번 보시면 영화 필름 같은 거 있죠? 요런 거 대여하는 경우에도 기타 소득이 됩니다. 왜냐면 이건 일반적으로 계속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광어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영어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건데 그냥 권으로 끝나면 무슨 소득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370페이지. 근데 시험 문제는 여기가 좀 잘 나와요. 370페이지가 뭐 다른 쪽도 나오긴 하지만 370페이지 보시면은요 일시적인 인적 용역.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받을 때.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 강연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기타 소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직업은 강연자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개몽 또는 요즘엔 요게 많아요. 심사. 심사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뭐 미스터 트롯에서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 나와서 심사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심사위원이 아니잖아요. 가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가 잠깐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소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타 소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4번에 상금 또는 당첨금. 그래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그 다음에 복권, 경품권. 이런 것도 아까 무슨 소득이라 그랬어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 그 다음에 마사회, 승마투표권, 경륜, 경정법. 이런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경주 같은 거.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끝나면 저기 과천 쪽에 그 경마장 있잖아요. 한 번 정도 구경할 만합니다. 한 번 가봤는데 재밌어요. 볼만해요. 근데 그 뭐냐 아침에 입장하는 시간에 갔거든요. 문 열리기 전에 친구랑 아침부터 가보자 갔는데 나는 사람들이 경주만 줄 알았어. 문이 딱 열리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빠지신 분들 많잖아요. 좋은 자리 맡으려고 들고 뛰는데 우린 천천히 걸어갔죠. 우리는 그런 거에 큰 관심이 없고 그냥 오늘 그냥 하루 즐겨보자 이러고 갔으니까 우리는 슬슬 가면서 여기 공원도 있네 여기 말도 있네 이러는데 그 아저씨들은 무슨 경주마야. 앞만 보고 진짜 100m 뛰시지 뛰는 거예요. 자기들 좋은 자리 맡아서
예, 그거 하려고. 그거 가서 해봤는데 10,000원씩 갖고 해봤는데요. 저 나중에 나올 때 5,500원 갖고 있었고 친구는 6,400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학적으로 딸 수가 없어요. 예, 왜 딸 수가 없냐면 만약에 1등 할 만한 말은 1.5배예요. 그럼 1,000원 내면 1,500원 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배당이 돼 있어요. 그러면 1등이 확실한 말은 막 1.2, 1.3이래요. 근데 대박이 나려면 한 50, 막 100 이런 애가 1등을 해야 돼요. 그럼 100인 애한테 10,000원 걸면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 근데 얘는 1등 할 확률이 거의 없는 말이죠. 얘가 진짜 뭐 호르몬 주사를 엄청 큰 걸 맞지 않는 이상 1등 할 일은 없죠. 그래서 거의 못 따요. 올인하지 않는 이상. 근데 어떻게 따는지는 아는 형 때문에 알게 됐죠. 운동할 때 아는 형이 자기 친구가 마주래요. 연락이 온대요. 한 달에 한 번씩. 예. 몇 번째 경기 몇 번만 걸라고. 그리고 거기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한 번에 거는 거예요. 걔가 1등 하면은 배당 왕창 받고. 예. 그러니까 정보가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100%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 얘도 또 그날의 컨디션이 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정보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런 걸로 해서 올인해갖고 터져서 1등 하지 않는 이상은 수학적으로는 못 따겠더라고요. 왜냐면 1.2배, 1.3배야. 10,000원 걸었는데 얘가 2등 했어. 그럼 10,000원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무조건 1등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확률이 높을 뿐이지. 예. 그래서 그냥 10,000원 갖고 그냥 재미삼아 1,000원, 2,000원씩 하면 재밌어요. 예. 막 이렇게 마지막에 돌아올 때 열심히 뛰잖아요. 막 앞만 보고. 그러면 그때 조금 희열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슬롯 머신. 예. 땡기시는 거 있죠. 예. 저기 가시면. 예. 그래서 슬롯 머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유실물의 습득. 예. 요즘에 저거 많죠. 지갑 줍는 거. 근데 조심하십시오. 지갑 그냥 보이면 그냥 가세요. 주웠다가 또 재수 없으면 뒤통수 맞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코로나 생기기 전에 이거 유행이었잖아요. ATM 기계 위에 지갑 놓고 가요. 예, 일부러. 그리고 사람 찾아주려고 내가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느 순간 도둑이 돼 있어요. 그거 한참 유행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남에게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구나. 그리고 그냥 가시면 돼요. 이거 주인 찾아줘야지. 이러다가 진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말에 물속에 떨어져서 구해줬더니 내 지갑 내놓으라고. 그렇게 돼요. 지금. 근데 최근에 그건 있었습니다. 20대였나? 지갑을 주워갖고 거기에 있는 돈을 쓰셨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남의 거는 뭐 하지 말자. 건드리지 말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제 어쩔 수 없어. 이건 법이 그래요. 그래서 누가 막 지나가는데 막 싸우고 있어, 맞고 있어. 그럼 그냥 지나가세요. 아니면 112에다 전화 한 통만 하고 가세요. 괜히 거기 껴들었다가 말리다가 밀어갖고 엉덩방아 찢잖아요. 그러면 쌍방폭행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저게 거의 없대요. 뭐지? 그 뭐죠? 정당방위. 정당방위로 인정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게 거의 없어요. 네. 내가 말리다가 밀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쌍방폭행. 네. 말리다 맞았어. 그래갖고 나도 때렸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쌍방폭행 되는 거. 그래서 어느 그 과거에 부평역에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묻지마 폭행. 그때 이제 한참 TV 토론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분이 진짜 얘기 잘하시더라고요. 경찰대학교 교수인데 싸움이 있으면 말리지 마시고 그냥 구경만 하시고 112에다 전화만 하시라고. 왜냐면 잘못 말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같이 껴들면은 잘못하면은 좋은 일 하려고 그러다가 벌금만 낼 수도 있으니까 절대 그런 거 끼지 말고 촬영만 하시고 아니면 구경만 하시고 112에다 전화해서 경찰들만 부르라고.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진짜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에 수천만 원 있으면 해도 돼요. 말리다 뭐 솔직히 벌금 나와봤자 50만 원, 100만 원인데 일반적인 사람한테 50만 원, 10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리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법이 바뀌면 말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그 다음에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그래서 이제 뭐 문예나 학술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요런 거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우리 간혹가다 TV 보다 보면은
뭐 어떤 연예인이 화가로 데뷔해서 미술품을 팔았다더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게 되죠. 왜냐하면 미술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의 일시소득에서는 저거 371페이지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371페이지 보시면 저거 있어요. 6번에 뇌물, 그 다음에 알선 수재, 배임 수재. 결론은 다 뇌물입니다. 알선 수재는 저거예요. 알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건설직 공무원이에요. 누가 와갖고 아니면 어떤 사장님이 와서 저기 어느 건설회사가 공사 잘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해주고 뇌물 받았어. 그러니까 일명 소개료. 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알선수재. 그다음에 배임수재는 대부분 회사에서 많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내 직위를 이용해갖고 이익을 얻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배임수재. 그래서 회사에서 문제 터지면 배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회사에서 삥땅 치는 것들. 뭐 얼마 횡령했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배임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직급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익을 취하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거의 다 뇌물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 하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도 내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서 얻은 거에 대해서 반환도 해야 되고. 근데 대부분 반환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갔다 오시는 거죠. 큰 집에. 그 다음에 비과세는 보실 필요 없고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필요경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타소득 필요경비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경연소득은 80% 빼주고요. 나머지는 60% 빼줘요. 저희 시험은 이것만 나와요. 거기 밑에 보면 뭐 주택 입주 지체 상금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저희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과거에 미스터 트롯인가? 거기에서 1등 하신 분 있잖아요. 임영웅 씨? 임영웅 씨가 1억 받았어요.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6천만 원을 빼요. 아니다. 6천만 원이 아니고 8천만 원을 빼요. 몇 프로니까 경연소득은 80%니까. 그러면 2천만 원이 나와요. 20%예요. 그래서 20%를 세금 내시면 땡이에요. 그래서 세금으로 400만 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40만 원. 이게 지방소득세. 그래서 세금으로 1억 상금 받아서 44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래서 임영웅 씨가 이거는 인터넷 찾아보셔도 돼요. 임영웅 씨가 뭐라 그랬냐면 인터뷰에서 자기가 세금 낸 거 채워서 부모님 드렸다. 그래서 얼마 채웠다는 얘기예요? 440. 그래서 440 채워서 1억 만들어서 부모님 드렸다. 근데 거기에 440이라는 얘기는 없죠. 그냥 세금까지 채워서 드렸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경연소득에서 1등 할 만해요. 왜냐면 1등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80% 빼주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60% 빼줘요. 참고로 로또 복권은 로또 3만큼만 빼줍니다. 로또 제일 많이 살 수 있는 게 얼마예요? 1인당?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빼도 10만 원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빼는 거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억 원 넘으면 30%예요. 그래서 세금 많이 냅니다. 생각보다. 거기 밑에 있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 거기 37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20%라고 되어 있고 3억 원 초과는 몇 프로예요? 30%. 거기 372페이지 제일 밑에 있어요. 그래서 로또 복권 1등 되시면 30%인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5억 당첨되잖아요. 그러면 3억까지는 20%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간 2억에 대해서만 몇 프로 내는 거예요? 30%. 그래서 요게 6천만 원, 여기도 6천만 원. 그래서 5억 원 정도 당첨되시면은요, 한 1억 3,200 정도 빠져요. 뭘로요? 세금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난 30% 나는 다 40% 내도 되니까 1등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외우셔야 돼요. 거기 373페이지 보시면 기타 소득 금액은 20%고요. 그 다음에 봉사료는 몇 프로예요? 5%. 그건 외울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은 일반적으로 20% 띄고 3억 초과 몇 프로 뛴다고요? 30% 띄고 그 다음에 봉사료는 몇 프로 뛴다고요? 5%. 그리고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374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과세체조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과세체조안은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5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또 4등이 5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얘기로만 나왔는데 아마 얘기 나왔으면 통과될 것 같아요. 3등 현재 세금 내잖아요. 3등까지 비과세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3등이면은 한 몇백만 원 받거든요. 한 100에서 2, 3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그거까지 비과세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마 어느 순간 되지 않을까. 근데 현재는 4등까지는 비과세예요. 왜냐면 법에서 얼마까지는 괜찮다? 5만 원. 그래서 마트나 이런 데에서 보면 간혹 가다가 그거 하잖아요. 뭐지? 뭐 상품 같은 거 나눠줄 때 있잖아요. 뽑아서. 그럼 그때 5만 원짜리 안 되는 건 그냥 던져줘요. 휴지 당첨됐대. 그럼 가져가시라고 막 던져줘. 근데 1, 2, 3등은 대부분 부피가 좀 크잖아요. 금액이. 뭐 한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당첨되신 분들 사무실 들렸다 가세요. 왜요? 5만 원 넘었으니까 제세공과금 내고 갖고 와야 돼요. 그 제세공과금이 기타소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산해서 10만 원짜리니까 만 원 내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그거 내면 그거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 될 거면 49,990원짜리가 제일 좋아요. 네, 들고만 오면 되니까. 근데 5만 1,000원짜리야. 그럼 세금 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내일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남은 거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실기를 좀 할 거예요. 세팅도 좀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